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변액보험이나 연금 설계, 투자 운용 이렇게 좀 일이 바쁜 관계로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일단 에코프로 BM 반등 나왔죠. 작년 4월, 24년 4월에 이야기했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리가 에코프로빔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2만 원 이하에서는 첫 번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자리에서부터 반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반등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올라갔다가 쌍바닥 찍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우상향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차트를 이제 반등의 구간을 만들었다면 올라가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한 19만 7,8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이제 목표가에 다가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고, 이런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잡아뒀더라고 한다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만에 이제 한 6, 70%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농사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저는 이런 종목들 매매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먹고 난 종목들은 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시 추세를 만들고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딱히 네,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 네, 11만 5천, 6천 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하면은 어쨌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라고 한다면 메디아나를 좀 매매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너무 아쉽죠. 한 12% 이렇게 먹고 끝났는데 사실 메디아나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좀 네, 욕심을 부렸더니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파동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한 9,200원 라인까지는 원래 목표가를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일봉의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일단 1차 익절을 하고 한 번 더 이런 자리에 단봉이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먹으려고 좀 욕심부렸다가 그대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제 여기죠. 이 자리 7,800원에서 한 8,000원 자리 이날 12월 12일 어제죠. 어제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대응이 좀 힘들었겠죠. 근데 뭐 장 시작하자마자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실상 매매하기가 좀 껄끄럽다 단타하기에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끝났어요. 여기서만 네, 먹고 나온 거죠. 사실 거래 대금이 더 붙었을 때 여기서 파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적어도 이 고점 영역에서 팔았어야 돼요. 매매가 잘못된 거죠. 네, 효율적인 매매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메디아라는 사실 물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어, 욕심 없이 끝냈고요. 사실 이 드림 CIS라는 종목을 좀 더 집중했어요. 일봉상 매매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좀 매매가 많이 됐죠.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 이하죠. 네. 그리고 이 가격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매가 되었고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한 주 매수 한 주 매수 네. 체킹 물량이고 이제 이 아랫단에서부터 이제 물량을 갖고 들어간 건데 이 자리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2차 매수는 이제 이 자리 이 구간대에 내려오면은 2차 매수를 더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돌리면서 여기서 한번 이제 바꾸는 거죠, 흐름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가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혹시 깨더라도 이제 말아 올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가 들어가고 5,000원 이하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낙주 매매를 좀 더 해서 이런 자리에서 작업했던 매물 영역에 더 물량을 실으려고 했는데 매수를 걸어뒀지만 매수가 되지 않았고 딱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일단 익절을 못했는데 일단 다음날 어제 일단 일부 물량을 좀 익절했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좀 강하게 불타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 일봉상 자리 그리고 분봉상 자리나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제 볼 거고, 사실 드림 CIS는 차트가 굉장히 예쁜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격대의 움직임에서 이러한 구간의 타이밍, 특히 여기 이 큰 그림에서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중에서 또 이 가격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은 그림상 빠지는 그림보다는 이제 슈팅을 줘야 되는 그런 그림에 가까워져요. 1차적인 그림에서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6,000원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단기 익절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제가 원하는 슈팅 그림이 안 나왔어요. 다만 이 슈팅이라는 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에서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혹시나 모를 손절을 대비해서 수익을 먼저 챙겨 놓고, 그러면서 나머지 어떤 물량은 스윙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림까지 끌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죠. 비중 관리를 하면서. 왜냐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다시 일단 매수를 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요, 항상. 근데 아마 드림 CIS를 다시 한번 매수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좀 땡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요? 제가 블로그에는 투자 관련 이야기를 올릴 때 매물에 숨어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물에 숨어서 매수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수했던 영역이 여기 영역이잖아요. 이, 이 가격대 이하. 이 가격대 이하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여기 가격과 이 매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차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차트를 보고 어떤 움직임의 그림을 보여주는 종목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단기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릴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되 가격 변동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바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땡큐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조금 더 특이점이 보인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도 매수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12월 10일. 보통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서 더 살려고 하잖아요, 매수하실 때. 근데 왜 여기서 12월 10일에 매수를 더 담으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시면 좋다. 그러니까 결국 네, 참지 못하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참지 못하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아무리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BHI 뭐 이런 종목을 제가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이 돼버리면 코스닥 150 뭐 이런 종목이 돼버리면은 대형주의 경우에는 주가 현물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파생도 엮여 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차트에 뭐랄까요? 자연의 원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만 대응을 해야 돼서 상당히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냥 어떤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다만 BHI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차트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겠죠? 네, 이런 자리. 여기서 이런 자리에 올 때까지 네, 기다리는 거예요. 뭐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왔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매수가 안 들어가죠. 네,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올라갔네 라고 하겠지만 애초에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이 되지 않으면 네, 사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35,000원, 6,000원이 네, 맥시멈입니다. 이 이상은 과열되었다 판단하고 매매하지 않아요. 예전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얘도 딱 제가 체크해 놓은 가격에서 반등 나왔네요. 11,200원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매매가 됐냐면 딱 요만큼만 먹었죠. 22,200원 이렇게만. 그리고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같은 주까지만 이 자리가 유의미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면은 반등부터 먹는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추세를 이제 벗겨나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여기가 돌파가 나면은 여기가 이제 매물에 쏟는 눌림목 매매 자리인데요. 네, 이런 자리죠.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트를 이해하시면 주식 매매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100%다 맞지는 않지만 그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종목 선정을 잘 하면서 한 많아봐야 한 10개 정도? 네. 한 6개에서 7개 정도 운영을 하고요. 그 중에 한 80% 정도는 네,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 제 블로그를 들어가면요, 최근에 매매 일지들을 올리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달 수익률이
계좌에서 15%를 기록하고 있고, 뭐 1년 동안은 오늘 보니까 50%더라고요. 50%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올린 건데요. 지금 50%가 되었어요. 뭐 그래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어쨌든 네, 어, 사실 제가 전체 계좌에서 뭐 100%를 운용하는 건 아니고 50% 정도만. 네, 뭐 시장 폭락이나 급락이 나왔을 때만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50%는 항상 예수금을 놔두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뭐 몰빵했으면 이제 거의 두 배를 먹었겠죠. 어쨌든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수익률 모델이 있다,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뭐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시장이 좋다 보니까 지금 1년에 50%가 아니라 정말로 막 두 배, 세 배 먹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별로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는 모르겠는데, 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네, 200% 올랐으니까 대형주를 매매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분들보다 네, 오히려 못한 수익률을 가져오는 거겠죠. 하지만 제 포지션이 장기 투자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를 해서 항상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살아남기 위한 매매는 결국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SK하이닉스는 아마 40만 원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과열 구간이다라고 판단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겠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다 익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마다의 짧은 수익만 제가 매매를 하지, 사실 1년 이상 가져가는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길어봐야 한 6개월? 아까 보셨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특정 자리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는 중장기 투자, 농사 매매 정도는 하겠지만, 보통 그러면 1년 안에 내 반등이 다 나오거든요. 대부분 한 30%에서 50%는 뭐 크면은 100% 나올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지지 구간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반등 폭을 가지고 뭐 분할 이체를 하면서 매매를 하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두 배, 세 배 먹을 수 있는 시장이 항상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끝까지 다 들고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구간 내에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충분히 이해 못지않은 네, 시장이 하락해도 오히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좀 더 빠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굴리는 방법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데서 네, 조금 더 뭐 몇 퍼센트 먹자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투자 트레이딩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안부 인사 드린 겁니다. 네, 부디 손실 없는 매매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